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감염이 됐었고 그중에 300명 넘게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염이 잘 안 되고 되더라도 경증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떤 선천적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한 아이들은 중증이나 사망으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한 달 새에 지금 2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확진자들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아까 중증 환자가 17명 늘었다고 하셨죠. 근데 그 중에는 20대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대는 경증이라고 하지만 이 확진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제때 치료가 안 들어가거나 20, 30대도 아까 말 천식이라든지 뭐 호흡기, 만성 간질환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증으로 가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개념도 지금 정말 바꿔야 되고요. 제가 여러 번 또 부탁을 드렸지만 그 의료 현장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세가 대단히 많은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온 델타 변이 환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시작을 했더니 우리가 항체 치료제 적응증이 되는 분들하고 되지 않는 분을 약간 통계를 내보신 거예요. 했더니 확연하게 항체 치료제를 접종한 경우, 주사한 경우에는 중증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적응증이 안 돼서 치료를 못한 분은 3명 이상이 중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치료를 조기에 좀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지침을 빨리 바꿔주셔야지 이 확진자가 느는 과정에 의료 부담도 들 수 있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또 중증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천은미 교수님이시죠? YTN에 출연하셔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효능 조기에 투여돼야 된다. 그래서 투여된 군과 투여되지 않은 군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쵸? 누구나 원하면 투여될 수 있고 확진이 되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외신에서도 단일 클론 항체는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게임처라고 노스 텍사스의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코비드 감염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노스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연구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 단일 클론 항체 치료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투여가 즉각돼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코비드에 걸리면서 세상의 병원이, 이거는 이제 번역이라 조금 이상하고요. 밑에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새로운 점은 데이터가 발표되었으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쵸? 그래서 뭐 이제 70에서 80% 정도의 입원율을 줄여준다. 뭐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비율, 그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치료법을 게임 체인저라 부릅니다. 의사들은 감염이 확인되는 즉시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환자들에게 치료를 요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과 역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예전 레케노라주의 루마니아 임상 담당이셨던 체르체르 루마니아 국립감염병 연구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죠. TBS에 출연하셔서 하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고요. 레케노라주 5일 만에 완벽하게 회복, 부작용도 없어. 레케노라주가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뛰어나고 결과치가 너무 명백하고 분명해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까지의 임상을 진행해 오신 경험으로 볼 때 레케노라주의 사용을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체르체르, 제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상약제의 효과가 뛰어나고 내약성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도 너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중에서도 경등도,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지 7일 이내에 환자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경등도, 중등도,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경등도, 경증과 비슷한 중증으로 가기 전에 중등증 환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증상이 발현되기 조기에 투여하는 게 적극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우리 주진님께서 매일경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열나도 해열제만 주는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치료제 도입을
청와대, 청원, 경증 환자 다루는 치료센터선 코로나 항체 치료제 투여 불가, 병사 악화된 치료제 투입 필요, 병원 이송 절차도 간소화해야 조기에 빨리 투여해야 되겠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지금까지 5천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았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의 병세를 모니터하는 격리시설로 환자는 병세가 심각해지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이게 뭡니까? 그쵸? 즉각 투여될 수 있어야 되겠죠? 27일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65개의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이송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소요 시간으로 인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쓰는 항체치료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노라는 증상 발행일로부터 4일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7일을 넘기면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생치에서는 레키노라 투여가 불가능해 환자가 자각 증상을 느껴 전담병원 이송을 신청해야만 절차가 길어지면 7일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천은미 교수님께서는 중증도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증 단계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생활치료센터부터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중증 환자의 70%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하게 꽂히게 얘기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산의료원에서 45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중증으로 넘어갔죠. 아까 또 YTN에서 출연하셔서 언급을 하셨죠.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가 투여된 군과 치료되지 않은 군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쵸? 밑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정부가 정한 레키노라 투여에 대한 엄격한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선 레키노라를 24시간 미만의 초기 외래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는 60세 이상 기저질 환자, 흉부 엑스레이 또는 CT 폐렴 소료원 진단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레키노라 사용이 가능하다. 이중 폐렴 증세를 확인한 지금 CT 등 생활치료센터는 불가능하다. 정부도 생치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하루 속히 확진이 되고 병세가 확대되기 전에 조기에 우리 레키노라주가 투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코안에서 시작한다. 초기 감염 기전이 최초로 밝혀졌다는 소식이에요. 7월 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IBS라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유영 단장과 전북대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복제 증가를 처음으로 포착, 초기 감염의 주요 표적이 코 안에 선모 상피세포임을 확인했다고 7월 2일 밝혔다는 소식이에요. 그쵸? 기초과학연구원 제공해서 코로나19 감염 초기 코 안에 있는 비강의 선모세포에서만 다량 증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피, 코 안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 시작을 한다. 그래서 비강에 직접 백신을 투여해야 새 예방 치료 전략 제시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코로나의 직접적인 감염 공로, 그쵸? 코 안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인지를 충분히 하시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인체 감염 기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지금 상기도 조직인 비강이나 인두, 후두, 기관지 등을 통해 감염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호흡기저 대부분 정확한 표적 부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진단 시점에 이미 1차 바이러스 감염이 끝난 상태라 초기 감염 기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초기 경증 환자로부터 얻은 검체를 최신 단일세포 유전자 발현 측정 기법을 이용해 분석해 단백질이 코안 선모세포의 가장 끝부분인 공기와 맞닿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포함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모세포의 공기 접촉면에 결합해 세포 내로 침투해 증식했다는 뜻이다. 즉 이로써 비강, 코 안에 있는 선모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시발점임을 새롭게 밝혔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초기 환자의 비강, 구간세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강, 코 안에 있는 선모세포에서만 복제 증식함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자료를 지금 남겼던 부분이죠. 코 안에서 복제가 일어나고 증식을 한다. 그런 부분을 감염이 일어나는 공로를 지금 사진상으로, 자료상으로 남겨줬던 부분입니다. 코 안에 상피세포,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자료로서 남겨주신 부분이 기사로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참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지할 만하죠. 고규영 단장은 경증환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이 8일 안에 끝났으며 손상된 선모세포가 빠르게 재생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강 점막 면역이 코안입니다. 코안, 콧구멍 안.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이라는 뜻. 비강내 백신을 투여해 점막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새로운 코로나19 예방 치료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임상연구저널 여기에 논문으로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쵸? 그래서 조기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며 셀트리온이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셀트리온이 위대하고 뛰어난 기업입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시차를 두고 실적과 펀더멘탈이 반영돼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으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면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 분무형 제형 곧 개발, 셀트리온 미 파트너사 이날론 미 육군 700만 달러 지원 받았죠. 정확하게 미 육군 의료연구개발 사령부에서. 그쵸? 앞으로 흡입형 치료제 무척 기대가 되죠. 또한 확장성이 또한 또 무서운 부분이죠. SC 제형에서 확장성이 되죠. 램시마 SC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유럽에서 바이오베터, 미국에서 신약, 그쵸?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SC 제형인데 얘는 SC 제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이오 시밀러로 허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고농도 퍼스트 무버입니다. 얘도. 그리고 ADC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분무형 흡입형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 또 하나의 셀트리온의 경쟁력 확장할 수 있는 파괴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인도에서 몇 달 치료비가 5,700만 원, 코로나의 실현 완치가 끝이 아니었다. 뉴델리의 한 청년의 이번 치료비 폭탄 맞았다는 소식이고요. 부실한 건강보험 탓에 중산층도 빈곤에 내몰린다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건강보험이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족들은 퇴원을 기뻐할 새도 없이 5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다. 코로나19 환자들이 막대한 치료비에 시달리는 건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보험 체계가 부실한 탓이다. 인도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63%는 환자 개인 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코로나19 치료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는 취약한 건강보험과 보건체계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을 일깨워줬다. 2018년 13억 인구 가운데 5억 명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을 도입했으나 이 보험은 1차 의료비와 외래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다가 세부 운영 방식이 주정부와 서로 달라 보편적인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레키노라즈가 비용이 비싸다고 하나 이 5,700만 원이면 사실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레키노라주의 유럽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남미, 어디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필요한 곳에 이제 수출되어서 이제 숫자로 치킬 수 있는 그 소식을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브라질 경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긍정적인 영향. 브라질에서 바이오시밀러가 확대된다는 소식이죠. 비단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GDP 70% 차지하고 있죠. 얘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이 바이오시밀러는 대세이자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쵸? 지금 정부 재정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죠. 고령화는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면 공공 및 민간 건강 문제는 모든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 없이 효능, 안정성, 내약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조약과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한 독자성과 목적으로 개발된 생물학적 약제인 바이오시밀러 약물을 점점 더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안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인구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라서 조금 어색하지만 분명히 내용을 인지할 수 있죠.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40%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 인하를 나타내 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구매가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용을 절약한다는 거죠.
브라질 임상 종용 학회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보건소가 구매하는 제품의 아직 2%에 불과합니다. 주와 연방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구매 검색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30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등록되었으며 그중 셀트리온의 임플리시맙, 램시마저, 크론병, 루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된다.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경우 제품 비용이 약 30% 절감됩니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저 비호치킨 리프종 치료에 사용할 거고 6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에 불과하지만 추가하면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 비용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해당 부분의 다른 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바이오시밀러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쵸? 밑에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시장 규모가 바이오시밀러가 110억 달러 매출액이 2025년까지 370억 달러에 예상한다. 시장 규모가 물론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성장한 비용 효율수가 연결되어 있다. 유럽은 이미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고령화로 인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대세이자 패러다임입니다. 외신에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항체 수준이 6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또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영국 UCL의 연구원들은 항체 수준이 이 속도로 계속 떨어지면 특히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의 보호 효과가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상 언급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백신은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감염 경로 계속 언급드리고 같이 확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변이에 대한 부분, 세 번째 항체 지속력, 이 세 가지에서 앞으로 인류는 이제 코로나와의 끊임없이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가서 치료제는 비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의 차이만 발생한 뿐이죠.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도 코로나 독립선언 물거품된 소식인데 제목이 그래요. 미국 CDC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그래서 CDC 국장은 가을 학기 초중고교 모든 사람 마스크 써야. 지방정부가 마스크 권고 도입 최종 결정. 다수 지역 받아들일 듯. 접종자 마스크 의무 해제 후 2달 만에 지침 변경. 돌파 감염 탓. 전 미 CDC 국장도 현 추세라면 일간 신규 확진자 20명대도 가능할 듯.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성은 약해지면서 전파력은 계속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방역 규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한 접종이 확대가 되고 백신과 치료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또한 이 규제를 방역 규제를 했었을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절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치료제, 우리 레케노라주의 역할이 확대가 기대가 되고 치료 범위에 대한 확대가 투여가 돼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도 이제 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또한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치료제에 대한 투여 범위가 확대가 필요하겠죠. 셀트리온 제약에서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분비세포를 보호한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가 몸 안에 인슐린 분비세포를 보호한다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셀트리온 제약은 원규장 문준성 영남대 교수 연구팀이 자사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가 인슐린 분비세포인 베타세포를 포도당 독성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7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분야 유명한 학술지인 레드옥스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형 당뇨병은 비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간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진단 당시 이미 인슐린 분비 능력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아 인슐린 분비세포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이미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당뇨를 제어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부분, 그쵸? 피오글리타존은 간 또는 지방세포의 핵수용체를 활성화해 인슐린 작용의 효율을 높이는 치료제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물을 좀 봤는데요. 액토수정 30ml 이렇게 생겼어요. 셀트리온 제약 전문 의약품. 그래서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여가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새로운 기전을 지금 밝혀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의 기술력은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부분이 인정받고 있죠.
일본 도쿄에서 신규 확진자가 무려 2,848명, 역대 최다라는 소식이에요. 도쿄에서 올림픽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금융시장에서 조금 중국 주시장과 마찬가지로 해서 오늘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좀 확인해보고 갈까요? 국내에서도 1,896명, 1,009몇 명, 조금 있으면 2,000명 넘어가겠네요. 그쵸? 확진자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치료가 돼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일요일날인가 주말에 한번 저희 집 앞에 있는 보건소를 지나가는데 토요일인가요? 정확하게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확진자가 줄을 서고 지금 막 진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진단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치료제가 정말 많이 투여가 범위가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빨리빨리 치료를 하고, 그쵸? 세계 현황을 봤더니 벌써 미국이 7만 명, 인도 3만 명, 브라질 4만 명, 러시아 2만 2천 명, 프랑스 2만 6천 명, 영국 2만 3천 명, 터키 2만 9천 명, 아르헨티나 1만 6천 명. 그쵸? 계속, 그쵸? 이게 참 몇만 명 수준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뭐 1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더 뻗어나갔다가 줄어들었다가 10,000명대 20,000명대 계속 줄어들만 하면 늘어나고 줄어들만 하면 늘어나고, 그쵸? 콜롬비아를 봐도 11,000명, 스페인 26,000명, 이탈리아 4,500명, 독일 2,000명대, 이란 34,000명, 인도네시아 45,000명. 그쵸?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소식 좀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요. 어차피 치료제의 시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도쿄 최다 확진으로 인해서 1증시가 급락을 했죠. FOMC 결과를 앞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관망세다. 중국발로 인해서 중국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서 환율이 뛰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결국 증시와 유가 하락을 했다. 위험자산의 공포의 심리가 왔다. 환율도 그래서 튀었다. FOMC를 관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어쨌든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오늘 보게 돼도 코스피가 좀 변동성이 있었죠. 자, 확인을 해보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어요. 0.13. 코스닥도 오늘 살짝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끝났죠. 그쵸?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틀간 8% 급락한 홍콩 증시. 그쵸? 중국 리스크의 코스피 상승 제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지금 보면 증시에 전반적으로 공포의 그런 위험자산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이 지금 앞다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지표를 좀 보고 갈까요? 환율이 1155.50, 그쵸?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는 그에 비해 92.43. 달러 인덱스가 뛰지는 않는데 결국 원화는 위험시장에 공포가 오면 늘 무역구면은 선진국이지만 신국 대접을 받죠. 그렇다고 하면 달러 인덱스 강해져야 되는데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강하진 않았다. 그리고 유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미중 패권을 확인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미중 패권이 좀 격해진다.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때는 위안화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막 극단으로 치닫으면 미중 패권 전쟁은 극단으로 치닫는 거라서 금융시장에 매우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 또한 자세히 한번 또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봉쇄 풀고도 확진자 줄어든 영국, 집단 면역 도달했나 내용을 봤더니 완전 해제 이후 6일째 감소했다. 성인 백신 접종률 88% 넘어. 항체는 90% 이상이 보유. 당국 해제 영향 아직 반영 안 돼. 재확산 여지 얼마든지 남아있다. 신규 확진자를 봤더니 6만 명대까지 증가했다가 10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만 명대, 그리고 최근에 2만 5천 명대예요. 절대 2만 명대, 1만 명대가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니겠죠. 확진자의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방역에 대한 봉쇄,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도 무척 중요하겠죠. 그쵸? 전파력은 강했지만 독성이 약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확대가 되고, 그쵸? 그리고 방역, 이게 규제가 확대가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또한 크겠죠. 실제로 자영업자와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료제가 확대가 되면서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바이오면을 봤을 때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낸 삼바, 코로나 치료제 대량 수주 효과, 치료제를 대량 수주했대요. 어쨌든
삼성바이오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그 밑에 이만큼 찔끔 셀트리온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분비세포 보호 정말 찔끔 나왔죠. 유치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치하게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삼성바이오스가 백신 CMO를 수주한다 그랬을 때 어땠죠? 한국경제신문의 메인 그런 질을 할당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로 이렇게 난리인데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유효성과 안정성, 변이에 대한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더 알려져서 치료제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그리고 건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평생 가져갈 주식 000014911422-MV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서로 침해하지 않고 각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큰 비중으로 셀트리온 삼형제를 4년째 보유 중인데 처음엔 그닥 멋득지 않아 하더니 요즘처럼 호재투성이에 튼튼한 성장을 하면서도 주가는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에게 셀트리온이 있는 것처럼 나도 평생 가져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식이 있으면 물려주고 가고 싶은 그런 종목.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키워가듯 멀리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고. 알아주니 고맙더라고요. 셀트리온 진짜 주주분들 날도 덥고 주가는 짜증나도 먼 길 가는데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들 하시고요. 힘내세요. 라고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의 성장 그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셀트리온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증시의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허나 레케노라가 수출이 확인이 되고 치료제의 시간이 오고 셀트리온의 기존 산마와 새로 출시되는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성장과 앞으로 매년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하나의 제품들과 케미컬 약품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ADC 항체의약품 신약, SC 제형, 흡입형 항체 치료제, 플랫폼 기술로서 신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죠.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그쵸? 연구인력 큰 그림에서 2,000명까지 확대를 하며 명실상부하게 빅파마를 향해서 정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